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준동사의 세 번째 파트, 분사. 제가 근래에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분사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고등 혹은 토익 정도 수준의 영문법, 영어에서는 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분사에 대해서 정말 꽉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분사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살펴보죠.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현재 분사, ing, v-ing의 꼴이고요. 과거 분사, pp. 이제 pp라고 하는 것은 past participan트의 약자예요. 과거 분사.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시제할 때나 태할 때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진행과 능동. 과거 분사는 과거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로 한번 excite라는 걸 한번 동사를 생각해 보죠. excite는 동사로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의 분사를 갖게 되죠. exciting 그리고 excited 라는 하나는 현재 분사 ing 꼴, 하나는 pp 과거 분사의 꼴을 갖게 됩니다. exciting은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excited라고 하는 것은 수동과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롤러코스터 자체를 저희가 A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을 B라고 생각해볼게요. 롤러코스터는 excite하는 그러한 물건이니까 동사 excite를 생각해봅시다. 롤러코스터가 있고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표현할 때 저희가 exciting 그리고 하나를 표현할 때 excited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롤러코스터가 우리를 excite하게 만들어주죠. 롤러코스터 탔을 때 롤러코스터가 바로 우리를 되게 흥분시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탔을 때 저의 감정이 어떤 거죠? 흥분된 거죠. 그걸 탔기 때문에. exciting attraction. exciting 그걸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exciting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탔을 때 저희가 느끼는 감정, 그런 감정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I was excited. 내가 흥분됐어. 너무 재미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shock. shock라는 동사가 있어요. 누구를 놀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분사가 있겠죠. shocking, shocked.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뉴스가 있고요. 그 뉴스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shocking 뉴스일까요? shocked 뉴스일까요? shocking 뉴스가 되겠죠. 그걸 보고 나서의 우리의 감정이 바로 I was so shocked.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shocked가 되겠죠.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iring, 피곤하게 만드는 tired, 피곤한. pleasing, 기쁘게 하는 pleased, 기쁜. depressing, 우울하게 만드는 depressed, 우울한. boring, 지루하게 하는 bored, 지루한. 이렇게 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것들을 ing, 그것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을 느끼게 한 걸 ed, 분사, 과거분사를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쓰이냐? 분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다. 자, 그럼 제가 품사를 쭉 정리를 했었는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꾸며주는 것이었을까요? 자, 형용사는 good boy였다, 그죠? 바로 good boy, bo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였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니까 분사는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서 그것을 꾸며줄 수도 있고요. 명사 뒤에서 그것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명사 앞에서 꾸며주면 예를 들면 짖고 있는 강아지라고 하면 barking do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 barking dog seldom bites. 짖는 강아지는 거의 물지 않아. 애들이 강아지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막 짖는 거니까 실제 물지는 않는다. Life is a journey. 인생은 여행이야. Not a guided tour.
가이드 받는 투어가 아니라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나가는 거야 이런 거죠. 뒤에서 꾸며주는 것도 있어요. Things acquire with little effort. 그래서 little이라고 하면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지 조금이라는 뜻보다는 거의 없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Are easily lost. 쉽게 얻어낸 것은 쉽게 사라져. 이렇게 뒤에서 acquired 뒤에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yone attending the seminar should register in advance. In advance라고 하면 미리라는 뜻이에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미리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register 등록하다예요. 그래서 attending the seminar라고 뒤에서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게 되겠네요. They sat watching a horror movie on the TV. 그들은 앉아서 호러 무비를 봤다. 그래서 watch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they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set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Let's have a photo taken together. 그러면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로서 함께 사진을 찍자라는 뜻이죠. 그죠? 함께 사진을 찍자. have가 여기서 사역동사잖아요. 그죠? have a photo가 여기서 목적어고 taken은 당하는 거죠. 그죠?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기 때문에 have a photo taken 뒤에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게 되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의 문제로 가보죠. 이게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과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분사를 구별해내는 것이 해석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사와 비슷해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보죠. 그러면 약간 방금 봤던 예제인데요. Things acquired with a little effort are easily lost. 이 문장을 보면 acquired라는 것과 are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acquired와 are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acquired with a little effort라고 하는 것이 뒤에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거죠. 얘는 분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cquire를 동사처럼 해석해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죠? 물건들은 얻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해석 자체가 아예 이상하게 되버리죠. 근데 이게 effort까지 끊어주시고 are 동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쉽게 이뤄집니다 라고 문장이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잘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해석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쉬운 얘기가 있는데 그거 너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팁을 드리면 타동사가 과거 형태로 오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건 거의 100%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love라고 하는 거 있죠. love는 타동사죠. I love you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 기억하시죠? 제가 문장의 모든 걸 할 때 배웠었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필요하면 타동사였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뒤에 과거 형태로 오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거의 100% 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방금 acquired라는 것도 acquired는 얻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분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추가드리면 이 분사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희가 시제 그리고 태 할 때 이것들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시제는 be plus ing라고 하는 진행 시제의 그 ing라고 하는 것도 분사죠. 현재 분사죠. 그죠? 그 다음에 have pp, had pp와 같은 완료 시제의 뒤에 있는 pp도 분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태로 말할 때 be plus pp라는 수동태 할 때 be plus pp의 그 pp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분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저희가 정리하지 않고 시제와 태할 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부사다라고 하는 뭐다? 쉽게 말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excite라는 동사를 excited로 만들어주는 거고 exciting, 그걸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excited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당해서 그 감정을 느꼈던 거기 때문에 수동과 과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책들에서는 감정은 과거 분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물은 ing로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분사 구문, 이것을 가지고 해석과 문제의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더 예문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